안녕하세요. 대진대학교 입학사정관 실장 이금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은 대진대학교 신입학 전형 안내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는 종합전형은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윈윈 대진전형입니다. 먼저 학교를 잠깐 소개를 하면 학군단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학군단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2007년에 창설이 되었고요. 최우수 2번, 우수 11번의 상을 받은 그런 대학교입니다. 또 여학교 많은 빼고 남녀공까지 포함해서 여대로 봤을 때 탑2에 해당되는 학군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 학군단 합격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ROTC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대진대학교를 적극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교직 일수도 많아요. 교직 설치가 18개입니다. 수도권 평균 한 9.375개 정도가 되는데 상위 19%에 해당되는 거고요. 또 임용고시 관리반도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디자인, 일본어, 중국어, 영어, 연극 영화, 정보 컴퓨터 이렇게 지금 노랗게 표현된 거 있죠. 이런 학과들은 전부 다 그 교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작년 기준으로 이제 본 건데. 여기에서 모든 학생이 다 따는 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일부 이런 티오가 있을 겁니다. 그 티오에 맞는 학생들은 교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런 특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감안해서 원서를 이제 집어넣는 것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렇게 하고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작년 얘기인데 3주기 간호교육 인증 평가 5년 인증 획득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설도 그렇고 교육과정도 그렇고 충분하다. 5년 동안 다시 안 봐도 될 만큼 완벽한 그런 학과다라는 인증을 받은 것으로 작년에 받은 것인데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취업이요. 트윈에서 이제 하는 건데 진단, 역량 개발, 진로 설정, 취업 정보, 포트폴리오까지 충분하게 포트폴리오가 잘 짜여져 있는 취업에 유리한 그런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도 작년 자료입니다. 아직 올해 자료 안 나왔기 때문에 대학교 평균이 63.4% 정도 취업률이라면 대진대학교는 66.2%로서 아주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평균보다는 앞서 있는 취업에 유리한 그런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말씀드릴게요. 서류평가가 있고 블라인드 말씀드릴 거고 면접평가가 있는데 서류는 하나밖에 없죠. 서류는 저희는 이제 자기소개서가 없어졌기 때문에 생활기록부만 보게 됩니다. 345명. 인원수가 괜찮죠, 그죠? 뭔가 스트레이트 같은 3, 4, 5 이렇게 해서 345명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1단계는 서류 100으로 해서 모집 정원의 4배수를 선발합니다. 만약 모집 정원이 10명이라면 40분까지 뽑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2단계는 1단계 서류 70에 면접 30입니다. 에게 면접 30밖에 안 돼. 그렇지만 면접 무시 못합니다. 잘 보세요. 최근 3년의 경쟁률 보면 4.03대 1, 3.94대 1, 5.06대 1이죠. 올해도 아마 5대 1 정도 아니면 조금 떨어지면 4점 몇 대 1까지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1단계가 뭐예요? 서류로 4배수를 뽑습니다. 그럼 4대 1이라면 모두 통과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내가 서류에서 조금 불리해. 어떻게 하면 된다고? 면접에서 뒤집습니다. 면접의 역전율이 대단합니다. 1단계다가 서류에서 엄청 좋은 점수를 받았더라도 면접을 현찮게 보면 불합격을 합니다. 면접 역전율이 상당히 큰 전형이 윈윈 대진 전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시도별로. 자, 서울 922명 지원에 316명. 그죠? 그다음에 경기 798명 지원에 314명. 인천 53명 지원에 13명. 이렇게 되겠죠? 충북 9명 지원에 1명. 그래서 쭉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통계를 뽑아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되게 이제 서울 북부 정도, 그다음에 경기도 북부겠죠. 하고 경기도 쪽하고 서울 북부 쪽에서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또 저희랑 교류를 많이 했던 그런 고등학교나 이런 데서 합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정보, 그래서 시크릿을 막 주는 건 아니지만 관심도 그만큼 있으시기 때문에 디테일한 질문도 오가고 답변도 좀 디테일하게 해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합격률이 많이 높아져요. 그냥 평균 30 몇 프로 정도 합격하네 이게 아니고요. 경기도가 좀 많이 합격을 하고 있죠. 서울보다는. 그런 것이 많은 교류 또 관심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서울 쪽을 봐도 이제 분석을 해보면 보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 북부 쪽이죠. 노원구, 도봉구, 그죠? 그다음에 이제 뭐 서대문구도 좀 있네. 그다음에 여기 송파구 해서 나오고 있죠. 이런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요. 경기권에서는 어때요? 우리가 대학교가 포천에 있는데 포천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89명 지원에 36명 합격을 한 거고요. 오히려 의정부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225명 지원에 90명 정도가 합격을 한 거고, 남양주가 113명 지원에 37명 합격한 거고, 파주가 28명 지원에 15명 합격한 거고요. 파주가 합격률은 좋다, 그죠? 그런 상태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저의 통계입니다. 서류평가부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서류평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45명 뽑습니다. 서류는 모집 정원의 4배수, 4배수 선발을 한다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고, 지금 2단계 보면 면접이 많이 쭈그러져 있죠. 30% 애게 그런데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다. 보세요. 이 서류평가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전자평가 시스템인데 이 선생님들이 좀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입력들을 쭉 해가지고 이제 암호까지 집어넣게 되면 넘어가게 되겠죠. 그럼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왼쪽 부분은 수험생, 지원자 확인이죠. 지원자의 다른 뭐랄까 바로 그거 확인하지 않죠. 왜냐하면 뭐냐면 저것 때문에 브라인드 때문에 가수원 번호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가운데는 제출 서류, 비교과 교과겠죠. 우리는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만 딱 있으니까 이 속에 학교생활 기록부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성적을 보면 뭐 각 성적의 어떤 성적의 추이라든가 또 주요 과목들의 어떤 성적의 추이, 또 전체 학생과 이 학생은 어느 정도 성적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비교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업 역량 같은 걸 잘 많이 보겠죠. 위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 어떻습니까? 학업 역량이 나오죠. 기초 학습 능력, 그다음에 성장, 잠재력, 인성이죠. 기초 학습 능력 40%, 성장, 잠재력 30%, 인성 30% 이렇게 뽑거든요. 그래서 A부터 H까지 8단계에서 D를 거의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류평가니까 모집 인원의 4배수를 먼저 뽑는다는 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A부터 H까지죠. A는 기초학습 능력이면 400점 만점이기 때문에 400이 되고요. H는 0점입니다. 뭐 7단계로 평가한다고 했는데 뭐 H는 제로이기 때문에 0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거의 7단계로 평가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기초학습 능력을 400을 받았어요. 근데 성장 잠재력은 B를 받았어. 그럼 285점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인성은 C야. 그럼 264를 받은 거죠. 400 플러스 285 더하기 264가 이 학생의 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류 평가할 때도요. 서류 평가를 그냥 우리가 막 하는 게 아닙니다. 한 학생당 20분 정도를 할애를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본다는 거죠. 나는 걱정이 그래요. 뭐 경쟁률이 높은 대학들 있잖아요. 뭐 경쟁률이 높아서 좋긴 하겠지만 과연 물리적으로 그만큼 서류 평가를 상세하게 할 수 있겠는가? 6, 7분 만에 학교생활 기록부도 봐야 되고 자기소개서도 본다? 어떻게 보면은 참 불가사의한 그런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진대학교는 그게 아니라 한 학생당 우리가 이제 로그를 기록을 하죠. 20분 정도씩 투자를 해서 철저하게 서류평가를 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어느 학과인데 기준이 되게 D를 두고 하기 때문에 D가 좀 높죠. 그죠? 그래서 꼭 뭔가 삼포도 비슷한 그런 그림이 나와 있는데 D를 중심으로 해서 이 학생은 기초학습 능력이 D는 아닌 것 같아. 더 잘한 것으로 느껴져. 평균 성적도 높고 그냥 뭐 그 학과와 관련돼 있는 성적도 보니까 상당히 높고 그래서 근데 아주 높진 않아. 그럼 C 정도 줄 수 있겠죠. 매우 우수해. 학업 역량. 뭐 세특을 보니까 너무 그냥 선생님마다 전부 칭찬을 해놓고 막 너무너무 잘한다고 해서 뭐 B를 줄 수 있겠죠. 아주 잘하면 A를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 역량에 모자란다 그러면 E를 줄 수도 있고 F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겠죠. 나머지 성장, 잠재력, 인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평가가 되는지 우리가 알 필요까지는 없지만 이미 이제 거의 생활기록부가 결정돼 있죠. 8월 31일 날까지가 이제 생활기록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초학습 능력 보면은요, 세부 평가사항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을 보고 대개 우리가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보는 것은 수상 경력하고 교과학습 발달사항, 즉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까지 이렇게 보게 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성장 잠재력 보세요.
학업 및 학과 관련 흥미와 열정, 그다음에 경험의 다양성 및 심층성, 동기 및 활동의 주도성 및 일관성,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보는 것이 수상 경력, 진로 희망. 진로 희망은 이제 진로 그 동아리 창체로 넘어갔죠. 창체 진로 활동 쪽으로 넘어가서 못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진로 활동 쪽을 쭉 보다 보면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 참고를 할 거고, 그 밑에 나오는 자율 활동이라든지 동아리 활동도 보게 되죠. 또 세특, 그다음에 독서 활동,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죠. 인성 마찬가지입니다. 출결사항 보겠죠. 성실성이 거기에 가미돼 있으니까 그거하고 타임 배려하고 자기 주도성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결사항 보게 되고요.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을 보게 됩니다. 또 행특 및 종합 의견. 그래서 행특 및 종합 의견도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담임 선생님들의 하나의 추천서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잘 적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블라인드입니다. 가려져야 된다는 거죠. 후광 효과를 없앤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쭉 보시면 그 공인어학 시험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넘어오는 수가 있어요. 넘어오면 저희 사정관님들이 다 지워버려요. 왜? 평가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학생이 기재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학생한테 불이익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부 다 브라인드 시킨다라는 거죠. 또 교회대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그다음에 모의고사 전국 연합 학력 평가 성적이라든지 어학 연수 봉사 활동,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 대학명,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브라인드 시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기재 금지니까 금지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넘어오는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브라인드 시킨다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인적 학생 학적 사항에서 평가 시에 그 전체 브라인드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어떤 그 학부모의 어떤 뭐 지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고, 뭐 특기사항, 뭐 중학교명, 고등학교명, 지역명에서 이거 어느 학교 정도 되네. 이 학교는 상당히 좋은 학교일 것 같아. 이렇게 이제 그 오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다 지워버립니다. 전체 브라인드를 한다라는 거죠. 출결 사항도 그 특기 사항에 학교 지역 정보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 같은 경우는 다 지워버리고요. 수상 경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지역 정보라든지 수요 기관, 지역 이런 것들을 싹 지운다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쭉 이해되시죠? 쭉 보면 되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서도 수험생 이름이라든지 고교명, 부모, 친인척의 정보 등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지우고 브라인드 시킨다라는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후광 효과를 없앤다라는 얘기죠. 그런 것에 의해서 평가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공평하지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모두 다 지워버린다는 걸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고, 개인 정보, 수험생 이름, 수험번호, 출신 고교명, 이런 것들 다 지우고요. 또 고교 유형 정보라든지 뭐 우리가 뭐 사립 뭐 고등학교다 뭐 이렇게 지역 정보, 부모 직업, 사교육 요소, 이런 것 전부 다 브라인드가 됩니다. 또 교복 입고만 안 되죠. 교복 및 액세서리 등의 착용을 또 일절 금지하게 되고요. 가번호 및 스티커를 부여하게 되고, 학생의 개인 정보 이런 것들은 절대 면접장에서 언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걸 또 3번 위반해서 0점 맞는 학생도 봤습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자, 쭉 보시면 블라인드를 다 시킨다 그랬죠.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서 면접 평가뿐만 아니라 서류 평가에서도 블라인드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서류 평가를 하게 되겠죠. 학교생활 기록부로만 평가를 진행한다 그랬죠. 자기소개서가 없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특이 좀 많이 중요해졌어요.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 중요성이 부각됐다는 거. 그렇게 하고 그냥 우리가 면접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면접 평가 일주일 전에 면접 문제를 미리 거의 출제를 합니다. 거기에 평가 요소가 다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따라서 한 문제 정도씩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2분이 들어가서 면접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수험생 관련해서 출신 고교, 지역, 수험번호, 이름, 부모 직업 이런 것들의 질문은 철저히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도 않을 거고요. 지침에 따라서 해달라고 우리 부탁을 드리기도 합니다. 교수님들하고, 그러니까 위촉 사정관이겠죠. 위촉 사정관님들하고 사정관님들한테 그런 부탁을 드리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면접 평가 얘기를 좀 해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단계 면접 30이 있습니다. 서류 70에 면접 30인데 2022년 올해 10월 중에 실시를 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갑자기 30%가 커졌죠.
이 얘기는 역전율, 면접에 의해서 역전하는 역전율 자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면접의 영향력이 크다라는 걸로 만족을 드리는 겁니다. 서류 내가 빵빵하다고 해서 안일하게 있지 말고 또 내가 좀 서류가 부족한 것 같아. 주저앉을 필요 없죠. 왜? 역전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원래 서류죠. 서류가 기초학습 능력 40, 성장 3, 잠재력 30, 인정 30인데 면접은 아닙니다. 학업 역량은 줄어요. 30. 잠재 30하고 인성이 가장 큽니다. 인성이 크기 때문에 뭐 성실성이라든지 어떤 뭐라 그럴까요? 좀 타인과의 소통 능력이라든지 뭐 리더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뛰어난 학생들이 좀 유리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A부터 H까지 8단계로 우리가 평가를 한다라는 얘기죠. 인성 이제 오히려 인성이 400점 만점이기 때문에 인성을 A를 맞게 되면 400점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잠재 역량을 C를 맞았어. 264점이 됐죠. 그다음에 학업 역량은 B가 됐어. 285. 그 세 가지를 더해서 점수가 되는 거죠. 평가는 10분 이내입니다. 학생부 우수자 전형은 5분 동안 정도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은 10분 정도의 면접을 보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업 역량, 잠재 역량, 인성 이렇게 평가 요소들 별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또 사전 리딩을 한다 그랬죠. 일주일 전에 사전 리딩을 해가지고 충분하게 어떤 문제를 낼 것인지 고민을 하고 그날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생각나는 질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10분 이내고 무조건 여기도 뭐랄까요 면접에서는 그 학과 지원 동기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무조건 묻는 거는 뭐다? 학과 지원 동기는 반드시 먼저 물어보게 돼 있어요. 알겠죠? 꼭 기억해 두시고 한 2분 정도로 준비를 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역전율입니다. 보세요. 경영학과 볼게요. 50%가 뒤집어졌죠? 10명을 뽑았는데 우와. 그러니까 처음에 서류 안에서 10등 안에 들어오는 학생이 어떻게 반 정도가 털려난다는 거예요. 반은 튀어나오고 그 뒤에 11등부터 40등까지 해서 반이 5명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또 뭡니까? 일본학 전공 상당히 높죠. 62.5% 이렇게 돼 있죠. 사회복지아동학부 70%입니다. 20명 뽑았는데 어떻게 14명 정도가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최초 합격에는 서류 평가에서는 20등 안에 들어있던 인원 중에서 어떻게 14명이 바뀌는 거예요. 결국 6명만 남아있는 거죠. 6명만 남아있고 14명은 바깥에서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류가 좋더라도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서류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면접에서 충분히 뒤집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학교생활기록부 위주로 질문을 하거든요. 학교생활기록부를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면접을 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호학과 어때요? 되게 높죠? 57.1%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저 정도로 뒤집어지기 때문에 면접의 중요성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지나침이 없다라는 거죠. 컴공도 66.7% 정도가 뒤집어진다는 거. 기계공학과 75%. 어머, 이게 뭐야? 자, 면접 준비 어떻게 할까요? 면접 준비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출 서류안에 제출 서류 뭐밖에 없어요? 학교생활 기록부밖에 없잖아요. 특히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좀 철저하게 잘 이해하고 가시면 돼요. 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났고 상당히 그 학과에서는 중요한 그런 관련성이 있는데 잘 몰라요. 뭐를 적어주셨는지 모르고 그냥 와서 앉아 있어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면접을 보더라도. 그래서 그렇다. 그다음에 지원 전공이나 모집단에 대한 관심이라 했죠. 무조건 물어보는 게 뭐라고? 학과 지원 동기는 무조건 물어본다 그랬어요. 한 2분 정도 대답할 수 있는 걸 알아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요. 또 지원하고 지원 전공 하고 이제 그 어떤 전공 적합성이죠. 또 계열 적합성이나 이런 것이 좀 나타날 수 있게끔 얘기를 하는 게 좋겠죠. 전혀 방향성이 다른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10분을 설계하라. 10분 동안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지. 또 우리가 저게 있잖아요. 전형 요소가 있잖아요. 그죠? 학업 역량이라든지 잠재 역량, 인성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나는 어떤 정도로 준비하면 될 것인가를 고민해 보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충분한 연습, 시뮬레이션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모의 면접을 나갈 텐데 모의 면접을 나가서도 꼭 지원을 해서 모의 면접을 해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자, 면접 절차 어렵지 않습니다. 대기실에 가 있으면 부릅니다. 나오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서 2분, 10분 정도 이내로 대답한다 그랬죠. 맨 처음 질문은 뭐다? 학과 지원 동기 꼭 물어본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차분하게 답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좀 구조화돼 있어요. 이런 거 금지 사항입니다. 이거 답변하면 안 됩니다. 그죠? 부모 직업, 수험상 신상 관련 1차, 2차. 아까 뭐라 그랬어요? 3차까지 했는데 계속 대답을 하는 바람에 불합격 처리된 학생도 있다는 것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좀 구조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면접 평가를 막 하는 게 아닙니다. 수험번호 몇 번 학생 맞죠? 공통질문부터 출발할게요. 우리 학과에 지원한 동기가 뭡니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사전 리딩한 문제 있죠? 3문제 정도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좀 남거나 이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해줄 말이 있느냐, 끝으로 더 할 말이 있느냐 이거 물어보는데 어떤 학생들은 와 나한테는 저거 안 물어보던데 난 떨어진 거야. 그건 아니에요. 그건 충분하게 다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런 질문을 할 만큼의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안 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고 예시 질문이 있죠. 전공 적합성과 관련된 것은 전공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거, 전공과 관련된 독서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어볼 가능성이 있고요. 잠재 역량, 성장 잠재 역량은 학교 생활에서 가장 어려웠던 일 한 가지만 말해주고 그 어려웠던 걸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그런 걸 물어볼 수 있겠죠. 인성 부분, 타인 배려, 친구와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웠던 경험이 있다면 경험을 설명해 주세요. 이런 정도입니다. 자, 이건 평가 사례인데요. 이거는 그 수만이에 가면 이런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이 학생은 일본 학과를 지원한 것 같은데 관심은 뭐 일본 학과 그죠? 대진대학교 일본 학과 윈윈 대진 전형을 한 겁니다. 빨리 왔네요. 뭐 이렇게 하고 진로는 뭐 일본어 교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원래 역사 관련된 진로였던 것 같은데 왜 바뀌었어요? 이런 물음이 있었고 성적을 보니까 1학년 때 한국사 과목이 좋았던 것 같다. 그런 질문들. 이분이 교사가 된다 그러니까 교사에게 중요한 자질은 무엇인 것 같으냐. 뭐 이런 질문들 있죠. 그런 질문들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활동 중에 UCC를 제작하는 활동이 있는데 이 활동 혼자 한 것인가요? 아니요. 이렇게 해서 나온 거죠. 이 학생은 그날 가서 바로 여기다 수만이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만이에 가면 이런 자료들이 몇 개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분위기를 알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여러분에게 드릴 텐데 나중에 이건 전자공학과 학생이 면접을 한 그런 내용들을 사례고요. 이거는 경영학과 학생입니다. 이런 것들이 참고적으로 보면 되고 입학자들의 성적을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이게 간호학과 보니까 어때요? 입학자들 3등급 초반에서 3등급부터 3등급 초반 정도, 한 3.2, 3등 정도까지의 레인지를 갖고 있죠. 물론 뒤에 떨어진 데도 합격한 학생이 조금 있습니다. 그죠? 이런 거 보면 되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담 솔루션이 있다 그랬죠? 쭉 집어넣고 보면 3.1등급이다. 그럼 어느 정도냐? 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간호학과 보면 작년에 평균 등급이 3.15등급이다. 그런 상태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림이 나오죠. 동그라미가 합격한 학생들이니까 3등급 중반 때도 합격한 학생이 있긴 있죠. 그죠? 동그라미가 합격입니다. X가 불합격이고. 그리고 잘 보시면은 스마트 건설 환경이나 이런 쪽 보면 어때요? 7등급이 넘어서 합격한 학생들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전에 업무가 산업경영공학도 6등급이 넘어서 합격한 학생들, 거의 7등급에 가까운 학생도 합격한 사례가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솔루션을 보면서 지원을 하는 것이 합격 가능성을 높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솔루션은 아마 그 학교에 배부가 될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께 드릴 테니까 상담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고 지원을 하면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윈윈 대진 전형의 어떤 그 전형 요소라든지 또 합격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면접이 30%밖에 안 되지만 대단히 역전율이 높기 때문에 면접 준비를 철저하게 한다면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 또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안일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간 학생부 종합전형의 윈윈 대진 전형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고요. 꼭 합격을 하셔서 내년 3월에 대진대학교 교정에서 여러분들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